올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새로운 정책들이 정말 많이 시작되는데요. 세금부터 육아, 출퇴근까지 올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들만 쏙쏙 뽑아서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정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일일이 찾아보기는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대신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만 엄선했습니다. 2026년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변화는 무엇일지.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바로 내 지갑에 관한 변화입니다. 올해는 세금이나 금융 지원 분야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변화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이 0.05%씩 오릅니다. 코스피는 아예 없던 세금이 0.05% 생기는 거고요. 코스닥은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되니까요. 투자 계획 세우실 때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었죠? 이게 원래 미취학 아동만 됐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가정까지 확대됐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줄 정말 강력한 금융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청년 미래적금인데요. 월 50만 원 한도로 10년 동안 넣는 비과세 적금인데 핵심은 뭐니 해도 정부 기여금이죠. 소득에 따라서 내가 낸 돈의 최대 12%를 정부가 더 얹어준다는 거니까요. 이건 사회초년생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기회겠죠. 그리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부 중에서 딱 한 명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편, 아내 각각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 그중에서도 특히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더욱 귀가 솔깃해질 만한 내용들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그리고 교육 지원이 단계적으로 쭉쭉 확대됩니다. 작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올해 2026년에는 만 4세 그리고 내년에는 만 3세까지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10시 출근제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침에 아이를 학교나 유치원에 여유롭게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루에 1시간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임금 삭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더 커집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직원 1명당 월 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면 40만 원, 셋이면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훨씬 유리해졌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과 관련된 변화들인데요. 매일매일 하는 출퇴근부터 좀 특별한 날 떠나는 여행까지 어떤 점들이 더 편리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영종도를 자주 오가시는 분들, 이제 지갑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인천대교 통행료가요, 소형차 기준으로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걸 연간으로 계산해보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운전자의 경우에 약 172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절감 효과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빠질 수 없죠. 크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먼저 월 사용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100%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라는 게 새로 나오고요. 그리고 기존의 K패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이 30%로 더 높아집니다. 혹시 국내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정책 꼭 주목하세요. 정부가 지정한 20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쓴 경비의 50%, 딱 절반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단체는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역 경제도 살리고 여행비도 아끼고 정말 좋은 기회죠? 자, 네 번째 파트는 더 든든해진 사회입니다. 최저임금부터 새로운 사회 안전망까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3,2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요즘 농어촌 소멸 위기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도 시작됩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인데요. 선정된 10개 군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서 인구 유출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직접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모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안전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더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서 다룬 분야들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소소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해외 직구할 때 꼭 필요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있죠? 여기에 1년짜리 유효기간이 생겨서 이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둘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이제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간종양 치료 같은 10개 필수 진료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026년의 변화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고요. 많은 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농어촌 같은 것을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 시도되고요. 동시에 개인 통관부호나 면허증처럼 우리가 주기적으로 챙겨야 할 행정 절차들이 좀 늘어났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2026년의 새로운 정책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